잘렸어. 자, 이제 그러면 원준이 자네 차례. 자, 손사래를 치며 끝까지 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원준은 큼큼 목을 가다듬더니 일어났다 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머니의 행동을 보고 이제 나도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우리의 얼굴을 한 번씩 차례로 들여다보고는 아까 안필순 할머니가 가서 앉았던 자리로 조심히 걸어갔다. 인물의 행위요. 제가 뭘 하려고 저러나 궁금하여 나는 조마조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원주는 아까 안필순 할머니가 쪼그려 앉았던 곳보다 한 걸음 정도 더 나아간 자리에 딱 버티고 섰다. 그러고는 허리를 숙여 낭떠러지 아래를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벌떡 일어섰다. 원준이 제대로 뛰어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자, 실컷 가서 낭떠러지 앞에서 고개를 이렇게 허리를 숙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어? 얘 뛰어내리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지금 인물의 행위 서술을 통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떨어져 내리면 이 아이가 이상하게 흘러가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원준이 벼랑간 소리를 쳤다. 으아! 자, 이거 뭘까요? 노래 부르기 전에 목 푸는 행위예요. 노래 부르겠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나도 뱉어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 방금 안필순 할머니가 외친 것보다 10배는 더 큰 소리였다고요. 자, 소리가 그 크기가 할머니보다 10배 더 크다라는 것은 마음 고생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뭐 하고 있다?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원준의 마음고생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 눈을 마주 보았다. 좀 전까지 잠잠했던 낭떠러지 아래 잡목숲에서 새들이 우르르 날아올랐다. 새들이 놀랄 정도로 굉장히 큰 목소리로 소리 질렀다라는 것 역시요. 마음고생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요란하게 목을 푼 원준은 드디어 허리에 손을 얹었다. 숨을 훅 들이쉬더니 벼랑간 노래하기 시작했다.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마음속에 뭔가를 이제 풀어내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갑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애국가 부르고 있죠? 노래인지 괴성인지 모를 그 소리에 굉장히 크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동시에 경악한 얼굴로 고꾸라졌다. 의외의 노래가 나온 거예요. 할 줄 아는 노래가 없다는 건 정말이었구나. 그래도 그렇지 정말 이건 너무하잖아. 자, 일단 노래를 시켰어요.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노래를 시켰는데 나온 게 애국가라고요. 애국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원준이 복싱에만 빠져 있었다고요.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른 거 안 했다고요. 삶의 전부였다고요. 근데 이 삶의 전부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와서 이렇게 손이 브로콜리로 변할 만큼 괴로웠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였죠. 자, 사람들의 반응 보세요. 나는 깔깔깔 큰 소리로 가슴속에서 씩씩 소리가 날 때까지 웃었어요. 박강석 할아버지가 웃지 말라면 눈을 흘겼지만 할아버지도 이미 눈꼬리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라는 것은 할아버지도 웃었어요. 안필순 할머니는 숫제 엎드려서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요. 자, 인물의 행위에 대해서, 애국가를 부르는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웃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 비웃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 지금 문제를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원준에 대한 사람들의 비웃음이라고 해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폭소하는 관객들에게는 아랑곳 없이 원준은 우렁차게 계속 불렀다. 멀려 애국가를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두 인물이 뭐 하고 있었어요? 소리 지르고요.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어떠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자, 이미 나왔죠. 마음속 응어리를 떨쳐낼 수 있는 행동이라고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코너 가서 으악 샤우팅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시원해져 본 기억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 응어리를 떨쳐낼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짐을 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안필순 할머니가 박수를 쳤다. 나도 신이 나서 추임새를 넣었다. 원준아, 더 질러봐. 그러자 원준이 돌아보며 씩 웃었다. 자, 볼게요. 할머니와 나의 행위와 말이 나타났어요. 자, 이걸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으냐? 자, 일단 이들이 하는 거예요. 응원하고요.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똑같은 말이죠. 누군가 문제에 부닥쳤을 때 뭐 해주라는 거예요? 응원, 지지,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원준이 돌아보며 씩 웃었다. 표정이 바뀌었죠? 마음속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넌지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사진으로 찍어 남기고 싶을 만큼 상큼한, 그러나 왠지 코끝이 찡해지는 미소였다. 왜 코끝이 찡해지는 미소였다라고 표현했을까? 원준의 마음고생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너무 웃어 가려운 백가죽을 부여잡고선 아이고 저 짠한 것 생각하는데 이윽고 노래를 마친 원준이 목을 캑캑거리며 돌아왔다. 나는 일어서서 돌아오는 원준을 안아주었다. 행동이죠. 아이고 잘했다 말이죠. 엉덩이를 툭툭 쳐주며 머리도 쓰다듬고 볼도 꼬집어 주었다. 자, 나의 행위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지지하고요.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소리를 지른 것뿐인데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심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이 드러나는 거죠. 500ml짜리 물병을 한꺼번에 비운 원준이 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말했다. 그거 봐. 그렇다니까 이제 나을 거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박광석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말했다. 정말 이래서 뭐가 나을지 모르겠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고 나는 어쩐지 울 것 같기도 했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고작 노래를 좀 불렀을 뿐인데 평소보다 좀 더 크게 말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기분이 좋을 일일까? 자, 이 문장이에요. 자, 노래 불렀을 뿐인데 좀 더 크게 말했을 뿐인데 기분 좋을 일일까? 자, 이게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심리가 편안해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의외의 행위요. 의외의 행위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생기면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의외의 행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일상의 작은 변화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히 병원에 상담 가고 전문가 찾아가고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소리 노래 숑숑숑 이렇게 불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겨우내 땀에 전 솜 이불을 얄뽀드레한 봄 이불로 바꾸어 덮은 첫 밤처럼 온몸이 다 산뜻했다고요. 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뭔가 마음이 후련하고 상쾌한 느낌을 표현한 것인데 근데 이불을 덮은 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 여기가 산이어서일까? 메아리도 없이 소리를 꿀꺽 삼켜버린 이 산의 청신한 공기 덕분일까? 뭔가 바뀌었는데 그 원인을 나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원준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원준은 평소에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좀 과묵한 사람이요. 이런 남자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저렇게 크게 소리도 지를 줄 아는 애였어. 보기보다 늠름하지. 이제 자기 남친이 늠름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산 공기를 흠흠 들이쉬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콧구멍 앞으로 무언가 쑥 들이밀어졌다. 이쑤시개에 꽂힌 키위 조각이었다. 나 기분 좋아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 막 좋아하고 있는데 누가 키위 먹으라고 이렇게 씩 줬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랬다. 우리 먹고 합시다. 이런 거죠. 목소리에 아직 웃음기가 남은 안필순 할머니가 이쑤시개를 쥐어주었다. 지금 우리는 관악산, 그것도 한참 중턱, 금강산에는 대지도 못할 풍경이었지만 어쨌든 나는 고분고분 먹었다고요. 새콤한 것을 먹으니 입에 침이 확 돌며 음식이 자꾸 땡겼다. 원준도 그랬는지 멀쩡한 왼손으로 김밥을 2개씩 집어 입에 우겨 넣고 있었다까죠.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그전에는 심리가 어땠어요? 스트레스 받고 고민 있고요.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나서 뭔가 후련해진 상태에서 이 행동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읽어낼 수 있는데요? 아, 이 인물들이 심리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여기 나는 무슨 심리 변화가 있었는데요? 나는 내 남친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나도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원주는 원래 갈등 때문에 힘들었다. 그런데 앞에 했던 그 행위들 때문에 어떤 심리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마음의 응어리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는 것을 먹는 행위를 서술함으로써 우리에게 작가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고 보니 나도 원준도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요. 자, 보세요. 어제는 어떤 상태였는데요? 마음의 응어리가 있던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었죠.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심리가 변화됐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요. 김밥은 금세 없어졌지만 아까부터 빵빵해서 수상타 싶었던 안필순 할머니의 배낭에서는 유부초밥에 양갱에 뻥튀기, 얼린 보리차까지 먹고 마실 것이 끝도 없이 나와 우리 무릎 앞에 펼쳐졌고 우리는 마음껏 씹고 삼켰다. 자, 계속해서 먹는 행위, 마음껏 먹는다고요. 이제 후련해졌다라는 걸 드러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어떤 기능을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해 주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작가가 의도적으로 등장시킨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밥은 미지근하고 과일은 군데군데 갈변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색깔이 변했지만 눈물나게 맛있었다고요. 왜요? 응어리가 마음속 응어리가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음을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